식사를 하거나 간식을 먹을 때면 어김없이 느껴지는 시선. 반려견을 키운다면 누구나 경험했을 텐데요. 한 입만 달라는 반려견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하지 못해서 먹던 음식을 나눠주지는 않으시나요? 안쓰러운 마음에 혹은 무심코 나눠준 사람의 음식이 반려견의 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려견의 췌장염은 무엇이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토크닥터 팬 노소정입니다. 오늘은 수의사 한진수 선생님과 함께 반려견의 췌장염에 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반려견의 췌장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텐데요. 먼저 이 췌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가요? 네, 췌장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췌장액이라고 하는 소화액을 십이지장으로 분비하는 외분비 기능을 하고, 두 번째는 글루카곤, 인슐린 등 혈당 조절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췌장에 염증이 생겼을 때를 췌장염이라고 하는 건가요? 췌장염은 여러 가지 이유로 췌장의 외분비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소화액이 과하게 분비되고, 이 과하게 분비된 소화액이 음식물이 아니라 췌장 스스로를 소화시키면서 염증 반응,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을 말합니다. 네, 그럼 이 췌장염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건가요? 네, 췌장염은 외상, 약물 중독, 종양, 간 기능 저하, 담관 폐쇄, 유전적 원인 등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하지만 췌장염의 원인 중 가장 주된 것은 좋지 못한 식습관과 이에 따른 비만입니다. 주로 간식이나 사람 음식을 많이 급여할 때 췌장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테면 설이나 추석에 명절 음식처럼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을 많이 먹고 급성 췌장염으로 내원하는 환자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반려견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또 똘망똘망한 눈망울에 음식을 또 안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췌장염이 좀 많이 위험한 질병인가요? 아무래도 반려견들이 먹는 걸 워낙 좋아해서 사람 음식을 나눠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두 번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계속 급여하다 보면 췌장 기능이 점점 약화되게 돼서 만성 췌장염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췌장염은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사망까지 할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므로 올바른 생활습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망까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심각성이 와닿는 것 같은데, 좀 췌장염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구토와 설사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또 많은 반려견이 식욕과 기력이 저하되고 복통이 생겨서 배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기지개를 켜는 것처럼 머리와 앞다리는 땅에 붙이고 뒷다리를 세우고 있는 자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증상을 보이더라도 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내원을 할 필요가 있겠죠. 구토와 설사를 보인다고 해서 전부 췌장염으로 진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 검사가 필요합니다. 동물병원에서는 신체 검사와 문진을 통해 증상을 확인하고, 혈액 검사를 통해 췌장 효소 수치, 혈장 효소 수치 등을 확인한 후 초음파 등 영상 검사를 통해 췌장의 크기, 모양, 주변 복막의 염증 정도를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다른 질환과 췌장염을 감별 진단하게 됩니다. 이 췌장염 진단을 받게 되면 좀 치료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췌장염으로 진단을 받으면 제일 중요한 치료법은 금식과 수액 처치입니다. 금식을 통해 췌장의 과부하를 막고 소화효소가 더 분비되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또 수액 처치를 통해 탈수를 교정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합니다. 대부분의 반려동물들이 이를 위해서는 입원 처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 24시간 정도 금식한 후에 저지방 사료를 조금씩 급여하면서 증상에 따라 필요한 내복약을 복용합니다. 그러면 보통 경중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치료 기간은 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일반적으로는 3에서 5일 정도 입원 처치를 진행하게 되는데, 회복 속도나 원인에 따라서 길게는 2주까지도 입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퇴원하고 나서 통원 치료로 전환한 후에도 정기적인 재진이 필요합니다. 네, 이번에는 사연을 통해서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사연을 듣고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친구는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3일 전부터 구토와 설사 증상을 보이다가 오늘은 밥도 먹지 않아서 병원에 내원을 했습니다. 혈액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진행을 해보니 췌장염으로 진단이 되어서 오늘부터 입원 처치를 하고 수액을 한 3일에서 5일 정도 맞을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3일에서 5일 정도 입원 처치하면서 수액 맞고 지켜보는데요. 빠르면 3일 정도 걸리고 5일 정도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회복이 되는데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너무 귀여운 친구가 아프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빨리 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8살 된 말티푸를 키우고 있는데 며칠 전부터 구토를 해서 피 검사를 했어요. 결과는 췌장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방받은 약을 잘 먹이고는 있는데 조심해야 될 음식이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나요? 췌장염이 생각보다 위험한 질환이라고 해서 너무 걱정되네요. 라는 사연인데요. 좀 어떤가요, 선생님? 알려주시죠. 췌장염으로 진단받은 반려동물들에게는 처방 사료 중에 저지방 사료를 권장드립니다. 췌장염은 수액이나 약으로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식습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방 함량이 높은 사료나 간식, 사람 음식은 당연히 피해야 되고 췌장염이 증상이 심할 때는 처방 사료 이외에는 다른 음식은 급여하시지 않는 것이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네, 다음 사연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강아지는 10살 된 토이푸들인데요. 얼마 전 췌장염으로 5일간 입원 치료를 하고 지금은 간신히 좋아졌어요. 병원에서 당분간 간식을 끊는 게 좋다고 해서 사료만 주고 약도 잘 먹이고 있는데 췌장염은 관리를 잘하면 완치할 수 있는 병인가요? 라는 사연입니다. 췌장염도 완치가 가능할까요, 선생님? 급성 췌장염은 원인이나 정도에 따라 완치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반려동물이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을 많이 먹고 생기는 급성 췌장염의 경우에는 며칠 정도 잘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기저질환이 원인이 되는 경우나 만성 췌장염으로 발전한 경우에는 완치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자주 내원하셔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올바른 식습관 관리를 통해 췌장염이 생기지 않게 예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관리를 하면 예방을 할 수 있는 질환이니까 꼭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솔루션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퀴즈를 통해서 췌장염에 대해서 쉽고 재밌게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반려견의 췌장염은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췌장염은 보통 이 식습관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전염성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X를 한번 선택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네. 감염 때문에 생기는 췌장염이 있기는 하지만 감염원을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유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췌장염의 원인 중 대부분은 식습관과 기저질환이므로 반려동물의 췌장염이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을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네, 그럼 이 기세를 몰아서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췌장염은 주로 노령견에게 발생한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먹는 것도 좀 쌓이는 거잖아요. 먹는 것도 쌓이고 식습관도 이게 형성이 돼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렇게 악화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O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거의 맞추셨는데 이번 문제의 정답은 세모입니다. 세모가 네. 답인 문제를 내셔도 되는 건가요? 네. 만성 췌장염은 주로 나이가 많은 반려동물에게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급성 췌장염은 식이 원인 이외에도 외상이나 약물 중독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나이가 어린 동물에게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정답 많이 맞추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췌장염 치료가 끝난 반려견들을 돌볼 때 좀 유의해야 될 점들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만성 췌장염 환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퇴원을 해도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고 기저질환이 있다면 기저질환의 관리 및 치료에 초점을 맞춰서 췌장염이 악화되지 않게 관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반려동물과 같이 지내시는 분들이라면 명절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반려동물들을 잘 지켜보셔야 합니다. 갈비나 전 같은 기름진 명절 음식들이 반려동물의 췌장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이 반려동물에게 그런 음식을 급여해 주시지 않도록 잘 안내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토크닥터 펫, 오늘은 한진수 선생님과 함께 반려견 췌장염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반려동물을 위한 유익한 의학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